선생님들 바다에 녹아있는 소금 이거 잘 듣고 한번 친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바닷물 맛은 짜요. 왜 짤까? 대체 어떤 물질이 녹아있을까요? 어떤 물질이 녹아있냐면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그리고 황산마그네슘 등등이 녹아 있습니다. 자, 물에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등등이 녹아 있어요. 이렇게 바닷물에 녹아 있는 이러한 물질들을 모두 뭐라 그러냐면 염류라고 부릅니다. 염류. 여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염류는 뭐냐면요, 염화나트륨이에요.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은데 염화나트륨은 짠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닷물이 엄청 짠 겁니다. 이제 염류에 대해서 알았죠? 자, 이제 염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바닷물 1kg에 염류가 어느 정도 녹아있는지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바닷물 1kg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말해요. 양을 뭐라 말하냐면 염분이라고 합니다. 자, 바닷물 1kg은 몇 g일까요? 1000g입니다. 네, 1000g과 1kg은 같은 말이에요. 얘는 무시해주세요. 얘는 무시. 자, 그러면 바닷물 1kg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이 만약에 30g이다. 그럼 염분은 몇이죠? 염분은 30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닷물 1kg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이 40g이에요. 그럼 염분은 40이에요. 단위는 뭐라고 써주냐면 PSU라고 해줍니다. 참 쉽죠? 자, 물 965g이 있습니다. 여기에 염류가 35g이 합쳐졌어요. 그러면 총 해수는 몇 g이 있을까요? 물 965에 염류가 35g이 있으니까 얘네들 더하면 몇 g이 되죠? 얘네들을 더하면 1000g이 됩니다. 해수 1000g에 염류가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35g이 있다는 거예요. 1000g에 염류가 35g이 있다는 얘기니까 염분은 총 얼마? 35 PSU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기준은 해수 1000g, 해수 1kg을 기준으로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해수 1000g 중에 물이 많아졌다? 그럼 염류는 작아져야겠죠. 그러니까 염분은 감소하게 됩니다. 물이 적어지면요? 물이 적어지면 염류는 증가해요. 그럼 염류의 양이 증가하니까 염분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물이 많으면 염분이 감소하고 물이 감소하면 염분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세요. 다 풀었죠? 일시정지하고 풀라고 했습니다. 자, 기준은 뭐다? 해수 1kg이다. 이 염분을 구하려고 하는데 얘를 다 1kg으로 바꿔줘야 돼요. 해수 2kg에서 1kg를 바꿔줬어요. 나누기 2를 해준 거죠. 그럼 염류도 똑같이 나누기 2를 해서 총 30g이 됩니다. 그럼 1kg에 염류 30g이 들어있다. 이 해수의 염분은 30 PSU라고 해주면 됩니다. 해수 500g에 염류 18g이 들어있다. 염분은 항상 기준이 1kg입니다. 그럼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염류도 똑같이 곱하기 2를 해주면 36g. 그 해수 1kg에 염류가 36g이 있으니까 이 해수의 염분은 36 PSU가 됩니다.
해수 1kg에 염류 34g이 있대요. 그럼 염분은 34 PSU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염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바닷물 1kg에 염류가 얼마나 들어있는데 이게 염분이다. 단위는 PSU라고 해준다.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염분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적도, 여기가 극지방이죠. 자, PSU 보면 보라색이 PSU가 낮은 거, 염분이 낮은 거, 빨강색은 염분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자, 적도 쪽을 한번 보면 적도 쪽에서는 염분이 어때? 좀 파랗죠? 좀 푸르스름해요. 염분이 낮아요. 적도에서는 염분이 낮다. 자, 그 위에 중위도, 요 중간에 위치한 쪽은 어때요? 좀 빨갛고 초록색이에요. 그럼 염분이 어떻게 돼요? 염분이 높아요. 그리고 그 위에 극지방 쪽 보자. 극지방 쪽의 염분은 또 푸르스름해졌네. 염분이 푸르스름한 쪽 염분이 낮아요. 그럼 염분은 어디에서 낮는 거야? 적도와 극지방 쪽에서 염분이 낮고 중위도에선 염분이 높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럼 한번 여기로 봅시다. 전 세계 바다에서 위도에 따라 염분 분포는 어떻게 분포하죠? 저위도와 고위도는 염분이 어때요? 낮다. 중위도는요? 염분이 높아요. 자, 하천에서 바다로 강물이 흘러들어온대. 바다로 물이 흘러들어온대. 그럼 물이 많아지는 거니까 염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염분은 감소하겠죠. 비가 많이 내린다는 것은 물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물이 많아진다. 그러면 염분은 감소한다. 자, 바람 중위도처럼 바람이 잘 불고 날씨가 맑대요. 그럼 물은 많다, 적다? 물은 적어요. 그럼 염분은 반대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염분이 높다는 것은 물이 많다, 적다? 적다. 증발이 잘 일어날 때 염분이 높습니다. 증발, 바람이 잘 불어서 증발이 잘 일어나는 지역, 중위도 지역입니다. 건조한 기후,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커서 물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염분이 높아요. 더 짜가워요. 염분이 낮다라는 것은 물이 많다. 적도 부근은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강수량이 커서 물이 많아요. 그 염분이 낮아집니다. 바다로 흘러드는 큰 강이 있으면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염분이 낮다. 자, 여기까지 염분 끝냈습니다. 자,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이 염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이런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북극해 해수의 염분과 홍해 해수의 염분이 달라요. 북극해 해수의 염분은 얼마라고 나와 있죠? 3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는요? 40 PSU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 여러 염류 중에서 염화나트륨을 한번 볼게요. 염분 중에서 염화나트륨 비율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염분 30 중에 염화나트륨이 23.3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해는요 40 중에 3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북극해는 30 중에 23.31을 차지하고 있고요. 홍해의 염화나트륨은요 40
중에 31.09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비율을 계산할 건데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계산하기 위해선 얘네들을 다 곱하기 100을 해줘야 합니다. 이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77.7%가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77.7%가 나와요. 오, 이 퍼센테이지가 어때? 퍼센테이지가 똑같죠? 77.7%로 똑같아요. 오, 이 북극해는 염분이 총 30psu였고 홍해는 40psu로 염분은 달랐어요. 근데 해수 속에 녹아있는 이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어떻다? 같다. 이게 뭐냐면 염분비 일정법칙이라고 불러요. 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한번 A, B, C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지역에서 염분이 34. 여기 이제 지우자. A 지역은 염분이 34.5 psu였습니다. 염화나트륨은 여기에 총 몇 g을 차지하고 있죠? 26.8g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는 B 지역은 염분이 35.5 psu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어요? 27.6g을 차지하고 있어요. C 지역은요, 염분이 얼마죠? 36.0 psu예요. 근데 여기 이 염분에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양은 28.0g입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 얘와 얘는 같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얘와 얘는 같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 염분비 일정 법칙이다. 염화나트륨이 제일 양이 많아서 염화나트륨으로 계산했는데 황산칼슘의 비율도 똑같습니다. 이 북극해 해수의 염분 중에 황산칼슘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홍해의 염분 중에 황산칼슘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같다. 어느 바다에서나 이 염분비라는 것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 비확인 퀴즈도 풀어봅시다.